안녕하세요. 짜증내는 남자 짜나입니다. 오늘의 부제목 말만 그럴듯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깁니다. 바이든 중버릇 못꽃 중버릇 고친다. 별은 신기술 문은 중국과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보아오 포럼 영상 메시지에서 신기술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 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중일의 경쟁력을 언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작심한 신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을 협력 파트너로 강조한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럼 개막식에 보낸 메시지에서 신기술과 혁신, 거버넌스 협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이 재편되고 생산 공급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기술 발전과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 발전과 혁신의 대표적 지표는 특허이며 특허 출원 5대국 중 한중일 3개국이 포함될 만큼 아시아는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를 선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면서 거버넌스 다시 그리는데 문 대통령은 발언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다자 간 협력 중심으로 위기를 이겨내자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미, 중이 신기술 분야에서 첨예한 충돌을 빚고 있고 한 달 뒤 문 대통령 방미시 한미 정담회담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보다 정교한 메시지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을 규범을 교란한 행위자로 규정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수차례 대중 원칙으로 힘의 우위를 강조했다. 동맹국, 우방국들과 힘을 합쳐 글로벌 거버넌스의 규칙 자체를 다시 정하고 중국이 이에 따르도록 압박하는 게 골자다. 미국과 일본은 신기술 협력에 45억 달러. 미국의 의도는 지난 16일 미국 일본 정상회담 뒤 백악관이 내놓은 문서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미국과 일본 간 경쟁력과 회복력 파트너십 팩시트에서 신기술 분야 협력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디지털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5G와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술을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의 25억 달러, 일본의 20억 달러를 내놓기로 했다. 민감한 공급망 문제에서도 협력을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5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이런 신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진핑은 신냉전 반대, 미국 저격. 특히 올해 보아오 포럼에서 직접 기조연설에 나선 주석은 신냉전과 이념 대립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고 한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어떠한 지지도 못 얻을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신장, 홍콩 등의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데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는 반발을 해왔다. 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는 시 주석의 연설 뒤 방영됐다. 초청국 중미 동맹 한국이 유일하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영상 메시지 등으로 고위급에 참여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브루나이, 칠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싱가포르, 스리랑카,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말타, 몽골, 뉴질랜드 등 대부분 비동맹 국가들로 미국의 동맹국으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한국과 뉴질랜드가 초청된 데에 대해 외교관은 중국 특유의 틈새 벌리기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바이든과
아니죠. 미국과 중국은 현재 대립 중입니다. 누가 봐도 대립 중이죠. 거기서 지금 한국은 아시아가 뭉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는 현재 동아시아만 따라왔을 때 한중일입니다. 자, 아시아가 뭉쳐야 된다면서 한중일을 표현한 아시아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일본은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한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아시아가 협력을 하게 되면 일본은 미국에 나오던가 아니면 중국과 한국에 붙어야겠죠. 왜 중국과 한국이냐고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데 중국이 한중일이 뭉쳐야 된다면 당연히 미국을 등 돌리게 되는 건데, 중국이 또 무릎 꿇고 미국한테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의 기술을 협력했죠. 신기술 협력에 협력했죠. 그럼 한국은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설사 말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일본에 혹은 일본과 같이 미국에 붙겠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됩니다. 말은 아시아 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에 이거는 그냥 중국한테 붙어야겠다, 중국한테 붙을 거다 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사실 미국이 없는 아시아가 되잖아요. 정말로 무슨 생각인지 도대체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정부입니다. 해서 두 번째 기사, 서울 경기 땅 쓸어 담은 중국인, 문 정부 4년간 왕창 사들였다. 김상훈 의원실 국토부 자료 분석, 문재인 정부 4년 외국인 소유 토지 70% 증가, 중국인 소유 필지, 경기도에서만 약 3배 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인들이 서울 경기도 토지물 매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 사용권과 건물 소유권만 가질 수 있는 반면 중국인은 내국인과 매입하는 절차가 동일하다. 20일 국회의원 희임 김상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주 토지 면적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7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0%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런데도 중국한테 우리가 반중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로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정부는 제발 좀 생각을 멈춰줬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얘네가 지금 활개치면서 중국한테 다 빼앗길 것 같습니다. 다 내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남이었습니다.